네, 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강순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기 계신 34명의 의원님 반갑습니다. 금곡동, 구밀동, 정자동 출신 정용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정 질문 답변서를 보고 상당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문서답 답변만 차나이라고 또 이름도 틀려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이 답변 세대로 답변한다면 일문일답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는 답변서 제대로 좀 만들어 오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성남 시민 여러분, 벌써 다사다난했던 2003년도 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남 시승격 50주년이라는 명분으로 참 분주했던 2023년도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남 시승격 50주년 기념 문화행사, 체육행사, 각종 이런저런 행사, 이런 행사들이 끝나면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준비 부서의 예산 준비와 계획서를 가지고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은 것은 사전 논의 없이 불쑥 의회에 올려 알아서 처리하는 식으로 던져버리고, 논란이 되면 어디서 개입되었는지 여기저기서 그제서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엄한 추진부서 공직자들만 곤욕을 치르는 모습에 한심하기 짝이 없었던 지난 2023년은 왜 이리 많았는지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소통,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막히지 않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시민들과 소통을 소통 그리고 업무를 위한 부서마다 소통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성남시장 직속 소통관이라는 부서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소통관의 역할이 정말 궁금합니다. 물론 그동안 얼마나 소통이 되지 못하여 소통관이라는 부서까지 생겼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것도 있습니다. 소통관의 자리에 소통관이 선발되기 30여 전 소통관이 내정되었다는 외부 카더라 통신이 나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닌가 다를까 외부 통신 카더라 통신이 맞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외부 인사 누가 소통관실 직원으로 내정이 될 것이라고 말들이 나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카더라가 맞더라였습니다. 이런 시장 직속 소통관 내정이 소통 없이 외부 카더라도 내정되었는데 과연 소통을 위한 소통관이 필요해서 그런 건지, 소통의 전문가가 맞아 소통관을 뽑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옴부즈만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본 의원이 카더라 통신에 누가 내정될 것이라는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하였고 9월 하순 예상대로 카더라가 또 맞더라가 되었습니다. 이에 옴부즈만을 담당하는 감사관과 미팅을 통한 사전 명단 누출자에 대한 감사를 국민의힘 협의회 이름으로 10월 20자로 공문을 통하여 정식 요구하였지만 예상대로 돌아온 답변은 정식 절차에 의한 선정이다라는 답변의 공문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성남시의 소통의 현실입니다. 정책보좌관이 3명이나 있고 특보도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내부 특보 2명, 외부 특보는 의원님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혹시 4층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바쁘시고 행정에도 바쁘시고 각종 업무에도 바쁘신다고 제대로 보고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공사발주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절차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사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절차에 의하여 설계한 것들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집행부에서 숨기고 있을 수 있지만 민원이 들어와 확인한 내용만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 수사 의뢰를 통해 더 밝혀진다면 더 있을 거라고 판단되며 당초 설계한 부분을 어떤 압력에 의하여 변경 발주되어 물품들이 계약되는지, 당초 설계한 업체들의 물품은 왜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허위 답변한 부분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내부든 외부든 압력에 의한 업체 변경인지 수사 의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성남 예총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니 콘서트는 어떤 절차에 의하여 출연자와 장소 관리가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특정 연예인과 기획사가 연결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PPT 자료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A, B, C사가 이 세 곳의 기획사가 그냥 봐선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A, B, C 세 곳의 기획사 중 유독 성남에서 진행되는 미니 콘서트 예산을 500만 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A, 또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B, C 기획사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지역 행사 때 접목시켜서 행사를 하면 행사가 더 커질 것이며 많은 출연자들도 더 올 수 있다라고 행사업체 선정 설명회 때 발표를 합니다. 그럼 과연 어느 기획사가 선정될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행사 추진위원이시라면 어느 기획사를 세 곳 중에서 선정하실 것 같습니까? 네 번째, 성남시 체육회의 종목단체 활성화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목단체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과연 성남시 체육회는 공정하게 종목단체 대회를 선정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목단체의 활성화는 동호인들의 저변 확대와 운동을 통한 건강한 삶을 위한 것이며 동호인들은 대회를 통해 좀 더 운동 시간을 늘려 육체적, 정신적 건강한 생활을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 체육회는 종목단체 활성화는커녕 종목단체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입니다. 먼저 종목단체 대회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은 제약이 너무나 많은 현실입니다. 무조건 보조금만 받은 대회만 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해 준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럼 보조금을 모든 대회에 주던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면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종목단체 스스로 대회 명칭, 시장기, 협회장기, 의장기, 경기도지사기 등 여러 명칭의 대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내려주는 대회만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과연 종목단체 활성화에 맞는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대회 보험료 관련 예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이대엽 성남시장 시절 시장기에 맞는 의장기 대회를 만들었을 때 지역 지원 예산에 있어 부가세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대회 명칭이 맞는 예산 증액이었습니다. 시장기 500만 원 중 50만 원을 지출해야 함에 있어 시장기 대회를 700 또한 인원수에 맞게 증액시키고 나머지 대회도 현실에 맞게 증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가세보다 더 요구되는 것이 바로 대회 보험료입니다. 각종 행사의 안전을 위해 스포츠 안전재단 또는 일반 보험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 가입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장기 예산 500만 원을 받아 스포츠 재단으로부터 지출돼야 되는 보험료가 130만 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회 현장의 안전요원 배치와 의무적으로 간호사 또는 민간 구급대를 상주시켜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금전적으로 지출돼야 하고 종목단체에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성남시 체육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남시 체육회를 관장하는 체육진흥과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을 떠나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성남시 미래의 체육이 걱정됩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 체육회 직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점을 몰라서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요사이 묻지마 범죄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요소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자기 방어, 현장에서의 행동 요령 등 긴급한 상황에서 대처법 등 성남시 체육회에서의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침묵만으로 이런 사건들은 내가 할 일들이 아니라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아니한 생각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성남체육진흥제랑 설립에 있어 진행이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성남시 체육진흥제랑 설립조례를 만들어 제출을 하였을 때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남시립의료원 위탁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소아 아동 인구의 비중은 다른 지역보다 높고 서울시의 현재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비해 경기도 인구 대비 소아 전문 의료원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소아 청소년과 전공의도 전임의도 없는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니 소아의 응급 치료는 더욱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성남시가 장기적인 시각으로 소아 진료 문제를 봐줬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없는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투자하면 사회가 살아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아이들이 미래라고 하지만 정작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아 진료 관련한 재정 지원 시스템 구축을 하고 경기도와 성남시 등 공공의료와 응급의료 등 부서 간 통합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경기도 내 성남의료원의 역할에 소아 전문 응급의료원 센터를 겸비한 경기도 소아 전문 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출산 정책에 맞추어 산후조리원까지 함께하는 경기도립 소아 청소년 전문 의료센터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요사이 정말 고생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뒤에서 일하는 일명 특보라는 사람들, 지금 성남시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겉모습과 속모습이 정말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속에 빙하 사진 한 장을 띄우겠습니다. 현재 성남시를 움직이는 사람을 빙하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나 더 눌러주시죠. 현재 성남시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전에 시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답변이 아직 별다른 답변 없었고요. 제가 우연치 않게 길에서 이걸 하나 주웠어요. 미니 콘서트 관련 답변. 진짜 길에서 주웠습니다. 네. 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 이세영 국장님 답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영입니다. 네,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냐고. 본인이 오전에 미니 콘서트 관련돼서 3개사 중 유독 한 업체가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요구했었거든요. 네.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당초에 그 질의하신 그 시중 질문 예상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약간 잘못된 답변 같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급히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질의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구미동 문화예술축제 일환으로 이렇게 동에서 그 민간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그 업체 선정을 위한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으로 다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다만 그 업체에서 그 예총에서 하는 그 미니 콘서트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 아니면 모색할 수 있다, 모색하겠다, 이렇게 아마 그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적해주신 그 업체가 그렇게 나왔을 때는 그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쪽에 이제 저희가 그 받아들였고요. 저희가 그 공정성을 그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동에서 하는 그 동축제 추진위원회까지 저희가 그 이렇게 깊이 관여하는 것은 사실 좀 지나친 간섭에 해당되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총도 민간 단체인데 거기에서 지나친 간섭은 불필요한 것 같지만 저희가 2024년도에는 그 미니 콘서트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연초부터 참여하는 희망동을 사전에 접수받아서 지역 안배에 고려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예총에 권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PPT 좀 그 오전에 한 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 그 이 미니 콘서트 계약 관련 답변이 전혀 안 맞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안 맞아요. 지금 그 3개사에서 사업 설명회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하는데 나는 성남 예총에서 500만 원을 가져와서 이 행사에 미니 콘서트를 같이 접목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 세 개 이 그 기획사에서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선정될 것 같아요. 좋은 조건을 이야기하는 업체가 될 것 그죠?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답변을 보시면요, 이 답변도 제가 진짜 주웠어요. 어디서 주냐면 통로에서 주웠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민간 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해당한다는데 예총이 민간 단체죠? 예. 네. 자, 그러면은 민간 단체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방관한 건가요? 그러면은? 자, 그리고 ABC사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행사를 낙찰을 받으면은 특혜 아닌가요? 저희가 동의 알아본 결과는 지금 이제 의원님하고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은 다른 내용 같습니다. 저희가 동에서 답변 받기로다가는 이 미리 콘서트와 병행 추진을 모색하겠다고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 선정 여기 7명의 축제 추진위원들을 만났습니다. 본 의원이. 예, 예. 어떻게 이 업체가 선정됐냐 하니 예총에서 500만 원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2,300인가 투자하고 성남 예총에서 5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합쳐서 미니 콘서트를 열어주겠다. 이래서 그 업체를 선정했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이해가 좀 약간 상충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인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축제 추진위원회 선정위원들 추진위원들을 만났습니다. 예, 만나가 답변을 받은 겁니다. 확인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특혜가 좀 있겠죠? 뭐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기가 민간 단체라 보니까는 간섭을 할 수 없다. 이거죠, 답변이. 지금 여기 답변서가 그렇게 돼 있네요. 예, 어쨌든 그거는 네. 지나친 자, 그러면 앞으로 간섭- 예총에 대해서는 네, 네. 예산에 관련돼서는 우리 성남시에서 굳이 지급할 필요가 없겠네요. 민간 단체인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미니 콘서트에 관련돼서는 시가 좀 개입을 해서 그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입을 앞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지난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선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관련된 질문입니다. 예. 지금 체육회는 예산을 지급받지 아니하면은 그 종목 단체의 대회 명칭을 못 쓰고 저 체육 시설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이게 잠깐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저희가 이 체육 가맹 경기 단체 또는 체육회 주관해서 하는 대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한체육회 이렇게 규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 체육 단체인 체육회가 가맹 경기 단체를 관리하면서 이제 규정을 하겠죠. 어떤 대회에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을 하고 거기에는 이제 협회장 중심으로 하는 협회장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시장기, 의장기, 뭐 구청장기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뭐 명칭이라기보다도 체육회가 인정하는 그런 대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체육 전문의실에서 잘 아실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종목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대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에 맞춰 가지고 보조금을 하는데 요새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좀 불합리하게 있는 단체는 뭐 보조금도 못 받는 단체가 있고 또 받는다 해도 한 개 뭐 500에서 700, 뭐 1000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그러면은 대회는 아까 제가 시정 질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단체의 활성화는 대회입니다. 네, 그리고 정신적, 유체적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회를 더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예산을 안 준다고 해서 그 종목 대회 명칭을 못 씁니다. 제가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네, 이 문제는 뭐 보조금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원 받으면은 뭐 시장기 쓴다든지
물론 이제 전체 시장기의 대회 예산 그 규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거꾸로 맞춰서 그 종목 대회 수를 이제 정하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체육에 대한 그런 대회는 반드시 지원금 보조금을 받아야만 대회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부담으로 다 전체가 다 국장님 할 말씀이 수- 맞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대회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못 받고 자부담으로 종목 네. 단체 회원들이 임원들이 이 자부담으로 해서 대회를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어떤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최소 단위를 가맹 경기 단체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뭐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테니스 대회다. 그러면 테니스 협회장기로다 해서 자부담으로만 해서 대회를 하게 되면 그걸 또 시에서 또 인정을 해서 체육회에서 인정을 해서 저희하고 협의가 되면은 각종 뭐 시설 사용에 대한 감면도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저는 네, 충분히 할수 맞습니다. 있다고 국장님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그런 네. 식으로 지금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시정질문을 한 이유가 왜겠습니까? 그렇게 절차가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시정질문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제가 약간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예. 어차피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록에 남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자꾸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렇게 불합리하게 종목 단체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대회도 못 하게 되고 체육 시설 관련돼서 사용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나중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공공정책 안성근 우리 의원님 좀 뵙겠습니다. 공고로 정책관 안상훈입니다. 네, 제가 아까 영상을 보다 보니까요,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에 대해서 좀 오류를 좀 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성근 우리 공공정책 의료 정책관한테 확인을 좀 받고 싶어요. 우리 성남시 성남 의료원이 2002년도, 2003년도에서 흑자입니까? 2002년도, 2003년도가 아니라 2022년도, 2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저기 그 이준배 의원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 중에 그러니까 경영 수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 따지면 단기 순이익이 12억이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재무제표를 볼 때 총괄 단기 순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봅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기준으로 따지면 코로나 손실보상금하고 저희 출연금이 한 48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 금액이 488억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총 단기 순이익이 10여억이 흑자가 난 거지, 실질적으로 자금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의원님도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을 평가를 할 때 단기 순이익이 10억이 났다고 그 회사가 잘 돌아간다라는 표현은 안 하고 그 안에 은행 차입이나 기부금이 더 많아지면 그 회사의 어떤 나름대로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는 일단 단기 순이익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부 자금 흐름 전체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당장 내년으로 따지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손실보상금이 없어지면서 저희 연말에 추계되는 비용이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한 300억 이상이고요. 의료 손실 같은 경우는 한 600억 이상이 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명확하게 안 하셔야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이제 지원하는 게 없잖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적자의 그 예상액은 2024년도를 따진다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저희 일단은 2024년도 지금 의료원 본 예산을 계산을 할 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출연금을 한 392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설명드렸듯이 코로나 손실보상금이 일단 없어졌고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내년 예산 편성을 될 때 그 의료 수입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원에서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높게 잡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올해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실질적인 의료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1270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한 998억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단기 순손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계하기를 한 300억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린다면은 본 의원이 아까 그 성남시립의료원에 관련돼 가지고 경기 도립으로 좀 병행하는 게 어떠냐 제가 질문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요새 소아 청소년과가 많이 없어져서 특히 성남시에 상당히 많은 소아 청소년들이 현재 힘들어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에 맞춰서 산후조리원도 같이 좀 병행해서 넣으면 어떤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일단은 오전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소아 청소년과를 특화를 해서 응급의료 센터를 만드는 부분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주신 내용인데요. 일단 그 부분은 뭐 지금 현재 저희들 경기도 특히 성남 같은 경우 어린이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아 청소년과를 확대하고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당초에 질의서에 없던 내용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네,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경기 도립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경기도에서 뭐 위탁을 받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걸 또 운영을 하려면은 또 당연히 또 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급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 걸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그 지난번에 그 우리 성남시의 국민의힘 협의회 명칭으로 공문 하나 보내신 거 있으시죠? 네, 그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해서 감사를 해달라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사전에 유출된 바는 없다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그럼 본 의원이 그거를 한 달 전에 먼저 알았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그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요? 우연이가 그러면은 아까 그 시정 질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카더라가 그냥 맞더라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까? 우연일 것 같습니다. 우연이요? 네, 자, 그러면 소통관도 소통관이고 그러면은 옴부즈만에 관련돼서는 옴부즈만에 관련돼서 소통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것도 9월 초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말입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죠. 예, 사전 유출된 거에 대해서 검토가 아니죠. 우리 감사관님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공문을 드렸고요, 의회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동의안이고요. 동의안이죠. 네네. 예, 동의안도 올라서 확인했는데 원래 동의안 올리기 전 한 달 전에 확인을 했다니까요.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답변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다고요? 네,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 드렸고요. 검토가 그거는 답변입니까? 그거는 정식으로 공문으로 드렸기 때문에 공문으로 드린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공문은 형식상 보내주신 거고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전에 벌써 한 달 전에 명단이 나와서 노출되겠다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본 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카더라면 맞더라 이걸로 인정하면 되겠죠? 자,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지금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좀 많습니다. 우리가 보도자를 통해서 많이 우리 의원님들 아시겠지만은 먼저 이렇게 밖에서 소문이 벌써 다 나면 그게 꼭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시정이 안 가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감사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